그래서 저도 숏게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아마추어 신분 때 시합을 나갔는데 샷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심지어 거리도 안 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시합날 파온이라고 하죠. 그린에 이제 파4에서 2번 만에 올리고 하는 걸 파온을 5개인가 6개밖에 못했어. 그냥 언더파로 끝낸 거예요. 제가 숏게임이 진짜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와 진짜 숏게임 정말 연습 많이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주제는 숏게임이 스코어를 지배한다, 드라이버보다 중요한 100m 이내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KPGA 프로로 활동하고 있고 충남 공주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제가 직접 레슨하고 주니어들도 레슨을 하면서, 그리고 공주대학교 그리고 아산경찰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지금 나가면서 충청도에서는 좀 골프 레슨이나 골프 교육 쪽으로 좀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의 목표를 보시면은 숏게임에 대한 좀 막연함 제거. 이 말은 뭐냐? 숏게임 어프로치다라고 그냥 예를 들어보면은 어프로치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풀스윙보다 작게 들어서 아니면 풀스윙보다 살살 그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뤄볼 거고, 그리고 상황별 판단 기준은 이제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 연습장에서 프로님들한테. 그래서 이런 상황은 솔직히 배우시는 프로님들하고 필드 레슨을 가서 하지 않는 이상 연습장에서는 힘들긴 하죠. 막상 이렇게 제대로 배우기가. 그렇게 하고 연습장에서 이제 무엇을 연습을 해야 될까까지도 하면서 오늘 이 강연을 끝나고도 가셔서 연습장에서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또 한번 그런 방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 순서는 이제 숏게임과 스코어의 관계, 숏게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 100m에서 30, 그리고 30m 이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30m 이내 어프로치가. 그렇게 하고 이제 퍼팅을 또 안 할 수는 없죠. 숏게임이라고 하면. 퍼팅도 마지막에 해보고, 이제 장비와 볼이 숏게임에 어떤 관련이 좀 있고 영향을 주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Q&A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1, 숏게임과 스코어의 관계. 여기서 나는 백돌이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오,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구나. 그럼 보기 플레이 정도 하신다. 네. 다른 분들은 80대 그럼 치시는 건가요? 손 안 드신 분들? 싱글 70대, 80대 잘 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네. 이게 제가 준비한 통계인데 우리나라 평균 아마추어 분들의 평균 스코어가 96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96타고 이 중에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96타 중에 보시면은 타 21.9%예요. 네, 21.9%. 진짜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중에 티샷이 14번일 거 아니에요. 드라이버 티샷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이언이 14.6타 14타예요. 근데 요거는 뭐 조금은 개인차는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레이디 티에서 여성분이 치냐, 화이트 티에서 남성분이 치냐도 있을 거고,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는 거리가 좀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과 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긴 할 텐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웨지와 퍼터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을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나머지가 다
숏게임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웨지가 19타, 웨지가 19타예요. 19.8%. 거의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하고 비슷한 퍼센테지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퍼터. 퍼터가 41.7%. 네, 40%인데, 아니 40타인데, 그리고 이 두 타는 이제 뭐, 네, 그런 걸로 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웨지하고 퍼터만 합쳐도 61.5%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죠. 96타 중에. 그래서 보면은 웨지에서 만약에 19타인데 내가 조금만 연습을 열심히 했어서 한 3, 4타만 원퍼스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렇게 하고 퍼터에서도 퍼터 연습을 조금만 더 열심히 내가 해서 3퍼팅을 한 3개만 안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 조금의 차이가 80대인 거예요. 이 96타에서 80대로 바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숏게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기 기술보다 선택과 확률의 차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이제 아카데미에서 회원님들 어프로치 레슨을 해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고 나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뭔가 이러면은 스핀이 많이 먹을 것 같고, 네. 뭔가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너무 기교 부리지 말고 그냥 최대한 정석대로 담백하게 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레슨을 할 때.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잘 칠 수 있고 정타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선택과 확률의 차이. 선택과 확률의 차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숏게임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지금 생각나는 예시가 있는데 제 동료 프로 중에 이제 그 친구도 그때는 아마추어였는데 프로 테스트를 하면 보통 4일을 하거든요. 4라운드를.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자기가 마지막 4라운드 마지막 18번 홀 마지막 티샷을 하는데 타수가 좀 여유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홀 그냥 보기만 쳐도 그냥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왼쪽이 해저드 오른쪽이 오비였더라고요. 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왼쪽 보고 쳤대요. 페이드 나서 페어웨이 들어오면 땡큐인 거고 왼쪽 해저드 빠지면 뭐 그냥 보기하고 마무리해서 무난히 통과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거긴 한데 그런 선택을 할 순간이 필요하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고 안전한 미스, 치명적인 미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뭐 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잘 칠 수만은 없어요. 무조건 실수는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를 했을 때 어떤 게 굿미스인가 어떤 게 다음 샷을 치기가 더 수월한 상황이 될지를 미리 상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제 샷을 해야겠죠. 어프로치의 핵심 이론 30m에서 100m인데 여기 선생님은 이제 어프로치를 하실 때 핀을 보시나요? 떨어질 지점을 보시나요? 맞아요. 네. 잘 치시나 보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죠. 필드를 나가시면은 뭐 진짜 100타 이상 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캐디님한테 핀까지 몇 미터요? 하면 20미터요? 하면 그냥 20미터만 생각하고 쳐요. 핀 보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오차의 확률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랜딩 포인트, 떨어질 지점을 보고 파악을 하려면은 내가 얼마나 내 공이 굴러갈지를 먼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상상을 하려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스핀을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랜딩 포인트를 체크를 하고 거기를 보고 치는 게 스코어를 줄이는 데 있어서 좀 더 결정적인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띄우는 샷이 좋을까요? 굴리는 샷이 좋을까요? 굴리는 샷. 맞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굴리는 샷이 좀 더 안전하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뭐 단순히 높고 낮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탄도가 많이 굴러간다라는 건 탄도가 낮게 간다라는 거고, 탄도가 낮게 간다라는 건 캐리 거리가 짧아도 된다라는 거고, 캐리 거리가 짧아도 된다라는 건 내 스윙이 작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윙 크기는 당연히 이렇게 큰 것보다 작아질수록 정타 확률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상황이 굴릴 공간만 충분하다면 굴릴 수 있는 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네. 좀 모험을 덜 할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면 거리 조절의 3요소라고 했는데, 그리고 스윙 크기, 뭐 스윙 속도, 뭐 리듬이라도 하고, 그리고 클럽 선택. 근데 밑에 가로치고 로프트 선택이라고 써놨죠. 클럽 선택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로프트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로프트의 각에 따라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세 개를 지금 보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거리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거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스윙 크기, 스윙 속도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거리감뿐만이 아니라 정타조차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클럽별 탄도 차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피칭이 보통 46도에서 48도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A가 52도, 뭐 샌드가 56도, 뭐 모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채가 몇 도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캐리 거리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클럽, 같은 스윙 크기, 다른 결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58도를 주로 쓰긴 해요. 예, 웬만하면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선. 근데 58도로도 좀 다양한 샷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공이 있어요. 이렇게 채가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똑같은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속으로. 근데 공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각으로 맞을 거고, 근데 공이 좀 더 왼쪽에 있었다면 좀 더 이렇게 누워 맞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있었다면은 좀 더 세워져 맞을 거고. 그러니까 같은 58도여도 이 채는 내가 로프트 각을 어떻게 맞추느냐, 내가 공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58도가 아니라 56도가 될 수도 있고 50도가 될 수도 있고 60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네. 이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다른 채를 다양하게 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채는 여러 개니까 어차피. 그래서 어프로치에서의 흔한 실수가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으세요? 그냥 크게 봤을 때 필드 나가서 터덕도 맞죠. 네. 네. 그래서 빵 30m 남아서 빵 쳤는데 그린을 확 넘어갔어. 그럼 그 다음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쳐서 무조건 짧아요. 다음 어프로치는. 네. 그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바로 양파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필드 레슨 가도 그런 걸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임팩트가 감속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예. 이제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숏게임에서의 좀 제일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그러니까 스윙 크기를 이렇게 드는데 너무 클 것 같아. 툭. 이렇게 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작게 들어서 세게 치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럼 일단 어떻게든 채는 빠져는 나가니까. 뭐 딱볼이 맞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예. 그러면서 좀 정타 맞추는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크게 들어서 살살보다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작게 들어서 세게. 세게라고 해도 근데 막 우리가 샷할 때처럼 힘 들어가게 그렇게는 안 쳐져요. 어프로치를 해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거리감과 관련된 거기도 한데 헤드 무게를 잘 느껴야 돼요. 어프로치도 퍼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드라이브 아이언 칠 때만 헤드 무게 느끼는 거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숏게임 할 때는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헤드 무게를 백스윙을 할 때부터 느껴줘야지 거리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그거를 이제 왜 뭔가 헤드 무게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냐, 어프로치를 할 땐. 우리가 그린과 근접한 거리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레슨을 하실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슨을 받으실 때도 손목 유지, 핸드 퍼스트 유지해라. 네, 어프로치를 할 때 저도 이거를 제 회원님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긴 해요. 어프로치 할 때. 근데 손목을 유지하세요, 핸드 퍼스트를 유지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손목만 유지를 하면 되는데,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돼요. 100% 이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손목뿐만 아니라 뭐 팔, 어깨까지가 다 경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헤드 무게뿐만 아니라 뭐 정상적인 스윙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연습의 예가 뭐가 있냐면, 연습장 가시면 제일 먼저 치시는 채가 뭐세요? 보통 웨지부터 쳐야죠. 프로들은 대부분 어프로치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몸에 열을 좀 끌어올리고, 작은 스윙부터 하면서 몸을 푼다 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작은 채부터 하면 감각이 조금씩, 그래도 어제 연습을 했더라도 또 몇 시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걸로 어프로치를 먼저 하시면은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죠. 진짜 아이언 7번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빡빡 휘두르고 몸 풀렸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좀 짧은 채부터 연습장에 가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리 감각이 없는 어프로치, 실전처럼 기회는 한 번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습장에서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대부분 실내에서 하신 분들이 많나요? 연습을? 아니 인도에서 많이 하시나요? 인도 많이 갑니다. 네. 보통 실내에서도 그렇긴 한데 이게 거리를 설정을 해둘 수가 있잖아요. 실내에서는 뭐 20m 설정을 해두고 보면은 20m 설정해두고 계속 쳐요. 20m 10번, 15번, 20번 연속으로. 막판에 이제 핀하고 근접하게 계속 가면 만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속으로 10번, 20번 치는데 그거 거리 못 맞추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실전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연습을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레슨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m를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내가 정해놔요. 나는 반경 3m 안에, 핀 3m 안에 붙여야겠다. 그거를 정해놓고 20m를 먼저 쳤어요. 반경 3m 안에 붙었어요. 이제 30. 반경 3m 안에 붙었어요. 그 다음 40. 3m 안에 저 한 번에 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치는 거. 40m 안에 붙었어요. 이제 50 했는데 반경 5m, 10m로 벗어나 버렸어.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에 성공할 때까지. 근데 그래봤자 20, 30, 40, 50 4개밖에 안 돼요. 50m까지 하더라도.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처음 하시면 하루 종일해도 이거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성공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거리감 맞추는 것도 물론 어려운 거지만 4번 연속 맞추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압박감이 들어요. 연습장에서 그냥 혼자 연습을 하는 건데도 심리적인 그런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도 그걸 느끼면서 연습하냐 못하냐 차이는 진짜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연습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이 없는 거리감하고 이제 요거하고가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m, 40m 연습을 많이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가 자신 있는 거리를 2개 혹은 3개를 정해 놓으세요. 쇼게임을 하실 때. 이따 퍼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쇼게임을 할 때는 2개에서 3개를 정해놔요. 그럼 내가 20하고 40이 자신이 있어요. 근데 필드를 나갔는데 30m 남았어. 그러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선택하기가 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20, 40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 사이 대충 언저리만 쳐놓으면 최소한 그린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숏게임은 접근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보통 어프로치, 퍼터 이런 거리감이 필요한 거는 감이다. 감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 감을 찾냐 그냥 내 감만 가지고 치냐 차이는 너무 커요. 그냥 감만 가지고 치면 감각이 당연히 오늘 좋은 날에는 기가 막히게 될 수도 있는데 감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은 그거는 너무 갭 차이가 커져요. 그 기준점이 없게 되면은. 예. 그래서 감각으로 거리감을 맞추고 뭐 샷메이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을 더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보다 과정을 체크하며 연습. 1cm의 차이를 조절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프로치로 1cm를 조절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프로들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는 1cm면 요 정도인데.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엄청 멀리 있는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다들 인도 가보셨잖아요. 인도에서 연습을 안 하신 분들도 가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인도 가보면은 2층, 3층 이렇게 보면은 낭떠러지죠. 앞에 타석 바로 앞에. 그래서 요렇게 낭떠러지 전까지의 거리가 여기부터 한 요 정도 보통 될 거예요. 타석까지의 이 거리가. 여기에 공을 놓고 이 타석에서 공을 쳐서 한 2, 3m 거리 되는 거리겠죠. 쳐서 저기 있는 공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딱 맞추는 연습을 이제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해요. 맨날 연습장에 있으니까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걸로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이 이제 많이 하고 매일매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엄청난 연습이긴 하죠. 예.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진짜 반나절 동안 해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2m 앞에 있는 거를. 예. 공이 요만하니까. 근데 요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에 뭐 한 5cm 오른쪽에 떨어졌다가 한 3cm 앞에 떨어졌다가 뭐 한 2cm 왼쪽에 떨어졌다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1, 2cm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치다 보면 생겨요. 1, 2cm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 그럼 물론 뭐 2m 앞이긴 하지만 그 1, 2cm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감각이 살아나면 1m, 2m 조절은 너무나 쉽게 느껴지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걸 느꼈고.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그 섬세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니까 한번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윙 크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요 사진은 전데 요거는 근데 제가 아이언을 들고 촬영을 했던 거라 사실 어프로치 스윙은 아니긴 해요. 네. 근데 일단 그냥 예시로 한번 넣어 놔봤고
보통 어프로치 크기를 얘기할 때 뭐 시계 얘기 많이 하죠. 뭐 9시, 3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 배꼽, 명치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설정하기 전에 일단 저는 이 센터가 되는 웨지를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준점이 되는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것과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센터가 되는 웨지, 예를 들어서 56도 웨지를 나는 뭔가 센터가 되는 웨지로 정했다. 그러면 56도로 나는 뭐 한 허리 정도 올려서 쳤을 때 20m가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4도 차이당 몇 미터 차이 난다 하죠? 10m라고 보통 생각은 하죠. 네, 그러면 52도로 그냥 아까랑 똑같이 허리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하면은 30m가 이론상으로는 간다라는 거겠죠. 꼭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건 연습을 통해서 각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은 스윙 크기를 정하는데도 훨씬 쉬워지는 거죠. 복잡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준점이 될 만한 센터가 될 수 있는 그 주축이 될 수 있는 웨지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거리 계산하기도 쉬워지고 스윙 크기에 대한 복잡한 그런 생각도 없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린 주변 숏게임 30m 이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선생님은 이제 필드 나가시면 이제 그린에 세컨을 쳐서 그린에 올렸어요.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린까지 가는 과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통상적으로 그린 옆에 가는 게 많아서 네. 그 어프로치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 그 그린의 라이를 보면서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그걸 보면서 올라가서 이제 캐디가 퍼터주면 뭐 오른쪽으로 봐야 돼요, 왼쪽으로 봐야 돼요. 내리막이에요, 오르막이에요. 제가 생각한 거랑 맞으면은 그 방향 보고 뭐 이제 거리만 다음부터는 계산하면 되니까. 안 올라갔을 때도 안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 안 올라갔을 때는 이제 캐디님한테 오른쪽이 높아요, 왼쪽이 어프로치 높아요. 하실 때도. 네, 그거 항상 물어보죠. 아주 좋은 습관이신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컨을 치고 그린에 안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이제 어프로치를 조금 한 20m 짧아서 그린 20m 앞에 내 공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카트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일단은 공 쪽에서부터 그린까지를 너무 먼 거리가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걸어가 가지고 그린을 상태를 한번 봐요. 근데 보통 우리가 퍼터 할 때는 그린 라이를 이렇게 한번 봐도 어프로치 할 때는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너무 막 진짜 5, 60m가 아닌 이상에는 뛰어가서라도 한번 봐요. 네. 그래서 그다음 체크를 한번 하고 이제 공에서부터 핀까지 걸어가면서 한번 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일단 한번 보고 그리고 그린에 올라가서 보통 오르막 내리막이냐를 한번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봤으면은 이쪽에서는 훅이냐 슬라이스냐를 한번 보고 네. 공부터 핀까지의 그 라인 중에 훅이냐 슬라이스냐를 한번 보고 그래도 헷갈리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봐요. 어프로치를 할 때도 저는 동서남북을 네.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를 다 확인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요 정도 떨어져서 요 정도 경사를 태워서 이렇게 공을 안착을 시키면 되겠다. 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근데 실수를 했을 때 공이 일로 흘러 내려갈 텐데 그래도 내가 퍼터를 하기 괜찮은가 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클럽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숙달을 시켜야 돼요. 남들 빨리 쳐야 되는데 나 혼자 이거 막 5분 동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따다다닥 완전 루틴처럼 돼서 남들은 막 언제 그런 거 다 봤어 할 정도로 순식간에 여러 개를 막 생각을 다 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몸에 익어야겠죠. 그게 되려면 습관이 돼야겠고.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의 그런 플레이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샷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칩샷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제일 많이 하는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하는 어프로치고 기본이 되는 좀 베이직한 어프로치, 제일 뭔가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어프로치의 종류들도 있잖아요. 뭐 이따 나올 거지만 그 다음에 피치샷, 뭐 러닝 어프로치, 뭐 이런 것들은 이 칩샷에서부터 약간 파생돼서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본이 되는 칩샷이 일단 정석대로 잘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칩샷을 보시면은 정의가 캐리보다 런의 비율이 높은 거, 이제 캐리보다 굴러가는 양이 좀 더 많은, 이거를 칩샷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치는 법을 한번 좀 보시면은 체중이 어디죠? 왼발 쪽에 보통 두죠. 근데 이 왼발 쪽에 그냥 평지라고 했을 때, 평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왼발 쪽에 드는 이유는, 지금 왼발 제가 한 7대3 정도 줬거든요. 20m를 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왼발 쪽에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왼발 쪽에 둬야지 자연스러운 다운블로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핸드 퍼스트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가파른 궤도가 나와서 그 가파른 궤도로 인해서 스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발에 두는 거고, 사실 제가 7대3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뭐 경사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고, 체중의 비율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어요. 뭐 6대4로 둘 수도 있고 20m 칩샷을 할 때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놨던 그 비율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비율을 놔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오른발은 안 돼요. 이러고 치시면 올려쳐지게 되니까. 그래서 왼발에 체중을 두고 핸드 퍼스트를 해놓고, 이래야지 핸드 퍼스트 각도를 유지를 하기가 더 수월해지니까. 그렇게 하고, 공의 위치는 보통 어디에 두실까요? 오른발 쪽에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도 레슨을 해보면은, 저한테 처음 레슨을 오셔서 뭐 어프로치를 레슨 한다고 했을 때 보면 대부분이, 열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100%예요. 열의 10분 다 무조건 오른발에는 어프로치를 하실 때 몇 미터를 치건 어떻게 치던지 간에. 근데 제가 여쭤보죠. 왜 오른발에 두세요? 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치라고 하던데, 어프로치는 드라이버는 왼발이니까 어프로치는 오른발에 두라고 하던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른발에 두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오른발에 둘수록 공이 어떻게 갈까요?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낮게 가죠. 낮게 가게 세팅을 해두고 띄우려고 해,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뜰 수 없게 세팅을 해놓고 그걸 띄우려고 하니까 뒷땅 탑볼이 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공의 위치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칩샷이다라고 하면 적당히 떠서 적당히 굴러가게 치겠다라는, 그럼 그냥 가운데 두시면 돼요. 오른발에 굳이 안 두셔도 돼요. 스윙 크기는 그냥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만큼 했으면은 요만큼 하시면 되고, 약간 툭 끊어준다라는 느낌이 좀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끊어준다라고 해가지고 팍 박아버리고 끝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파르게 떨어는 지대 몸이 회전을 하면서 채가 무조건 싹 빠져나가는 맛이 있기는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필드에서 박아버리기만 치면은 이거는 다 요 앞에 떨어지겠죠, 공이. 터덕 나오죠. 이제 그리고 피치샷이라고 하면 런보다 이 약간 캐리의 비율이 더 높은, 그러니까 좀 더 띄우게 치는 거죠, 칩샷보다는. 그래서 언제 이런 피치샷을 사용을 해야 되나, 공간이 없거나 그린 스피드가 좀 빠르거나 약간 포대 그린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공간이 없는 거겠죠, 포대 그린이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피치샷을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피치샷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윙 자체가 부드러워야 돼요. 네, 부드러워야 되고 제가 아까 공의 위치 말씀드렸는데 오른발일 때가 공이 낮게 간다라고 했으니까 피치샷일 땐 약간 왼발 쪽에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56도의 각, 로프트 각이 58도, 59도의 각으로 맞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스윙을 막 너무 막 다르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떠지는 거예요. 알아서. 네. 그래서 최대한 변화가 없이 스윙의 변화가 없이 공의 변화를 줘야 그게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공의 위치만 조금 왼쪽에 더 주고 좀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이쪽이 팔로우가 좀 더 이쪽에 비해서 한 4대 6 비율로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소프트한 스윙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컨택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공이 살짝 떨어지면서 스핀도 더 잘 먹게 되는 그런 샷이 가능하게 되시는 거예요. 경사가 이제 피치샷이 내가 뭐 의도하진 않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경사가 이런 경사, 오른발이 낮은 경사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레슨 받으셨어요? 이런 때 몸의 경사도 몸의 경사도 바닥 경사와 같이 맞춰라. 그러면 우리의 몸도 이렇게가 되는 게 이제 똑바로가 되는 거겠고 그 경사에서는 채도 이렇게 있는 56도의 각이 같이 이렇게가 되는 게 얘도 이제 똑바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얘는 56도가 아니라 한 60도 되는 거예요. 경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냥 쳐도 경사 따라 그냥 쳐도 이건 피치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가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바가치면 좀 쉽게 그냥 그 언덕에서 공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디테일하게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핀이 너무 불규칙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박아버리기만 하면 앞에 터덕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처럼 뿅 나가거나 공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스핀을 넣고 핀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는 경사를 맞춰서 이 로프트 각도 경사에 맞춰서 쳐서 저는 20m를 친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25m 칠 생각으로 쳐요. 스윙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로프트 각이 높기 때문에. 러닝 어프로치도 칩샷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는 거죠. 러닝 어프로치. 이제 러닝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굴려야 될 때, 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이 바닥의 지형이 그린 주변에 보면은 약간 좀 흙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엣지 부분에. 골프장 관리를 좀 이상하게 한다거나 겨울철 같을 때, 잔디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보면은 흙이 많고 좀 맨 땅에 가깝고 잔디가 많이 빠져 있고 아니면 겨울에 바닥이 너무 얼어서 딱딱해. 이럴 때는 러닝 어프로치를 좀 사용을 하면 좋아요. 최대한 좀 바닥을 딱 이렇게 안 건드릴 수 있게끔 러닝을 하면 좋은데 러닝할 때 보통 뭐 피칭 많이 써봐야 9번까지는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 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7번, 8번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수들 TV 보면은 막 유틸리티로도 하는 거 봤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러닝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그 범프 앤 런이라고 하시나요? 그런 거 할 때도 은근히 7번 아이언, 미들 아이언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것도 마찬가지. 저는 아까 제가 58도로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러닝을 할 때도 뭐 물론 피칭으로 할 때도 있긴 하지만 58도로도 오른발 쪽에 두고 핸드 퍼스트 더 해놓고 이렇게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좀 클럽도 다양하게 그리고 한 클럽으로 다양한 탄도, 다양한 스핀을 내는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러닝 어프로치는 네. 있는 게 거리감을 모르겠어요. 러닝 어프로치는 거리감을 모르시겠다고요? 10샷이나 이런 거는 웨지를 들면 보통 이게 뭐 10m에 떨어지고 15m에 떨어지고
네. 얼마 굴러갈 거니까 이 정도 쓴다는 네. 안이 있는데 네. 8번, 9번 들고 런닝 어프로치 하려거든요. 네, 그쵸. 어느 정도 힘으로 쳐야지 저기까지 굴러갈까. 네. 항상 고민이라서. 왜냐하면 연습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쵸. 필드에서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낮아요. 칩샷보다. 그쵸.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많이 해보고 많이 쳐보고 많이 봐야지 어느 정도 갈지 내가 확신을 하고 칠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6도로 쳤을 때 허리에서 들어서 허리까지 하면은 몇 미터가 간다, 20미터가 간다. 그러면은 52도는 똑같이 쳤을 때 30, 피칭은 4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면 더 나갈 수도, 더 적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한 클럽 한 클럽 이렇게 해보면은 조금 기준이 잡히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통상적으로 10m 차이는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런닝 어프로치 치는 법도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당연히 공의 위치는 오른발이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나는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 클럽으로 지금 런닝을 한다. 가운데 놔도 상관없어요. 어프로치라고 해서, 런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체중의 비율은 평지라고 생각했을 때 7대3까지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막 다운블로우로 찍어가면서 스핀 낼 거 아니잖아요. 굴릴 거니까, 런닝이라서. 예. 그래서 뭐 6대4나 예, 그 정도만 놓으셔도 충분은 하죠. 너무 막 찍어치지 않게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로브샷 그리고 벙커샷까지 이제 묶어봤는데, 극단적으로 공을 띄워야 될 때, 앞에 뭐 나무를 넘긴다거나 벙커를 지나자마자 핀이 있어서 세워야 된다거나, 예, 이런 상황에 주로 쓰는 건데, 사실 근데 실전에서 저는 이걸 쓰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어렵고 프로들도 그래서 굳이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안 써요. 특히 그리고 한국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는 네,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이걸 레슨을 해드리는 이유가, 몰라서 못하는 거랑 이거 알고 안 하는 거랑은 차이가 저는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으면 좋다. 그리고 가끔 연습이라도 해주면 좋다. 왜 좋냐면, 뭐 이걸 꼭 써먹어야 돼서 연습한다기보다는 이 치는 법이 일단 설명을 들어볼게요. 헤드를 열죠. 헤드를 이만큼 열고 쳐요. 이만큼. 근데 열고 치면은 공이 당연히 우측으로 가겠죠. 헤드가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열은 만큼을 왼쪽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탠스는. 네. 근데 얼마나 열었냐에 따라 왼쪽을 보는 그것도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잖아요. 이거를 왜 좀 레슨을 해드리냐면, 꼭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을 안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뭔가 내용과 같이 좀 헤드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진입할 때 공이 이런 스핀을 걸려서 공이 이렇게 가는구나를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는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꼭 안 사용하셔도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치는 방법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스탠스는 헤드를 연 만큼 비례해서 왼쪽을 보고, 그리고 무릎은 좀 앉아줘야 돼요. 트러블 상황에서는 좀 많이 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언 칠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렇게 하고 약간 가파르고 아웃으로 올린다. 아웃에서 인으로 깎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이 있으면, 일반적인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렇게 쳐서 이렇게 그로브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홈에 의해서 스핀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헤드를 열고 아웃에서 인으로 깎아쳐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고 가요. 대각으로. 더 길게 타고 가는 거예요.
물론 헤드도 열려 있어서 공이 더 뜨는 거긴 하지만 더 길게 먹고 들어가니까 스핀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열고 아웃에서 인으로 깎아치면서 스핀을 더 많이 내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로브샷에서 중요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 감속이 절대 되면 안 돼요. 감속이 절대 되면 안 되는데 감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스윙이 커야 돼요. 일단 로브샷을 할 때. 스윙이 아까 저 치는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거의 스윙 크기가. 거의 풀스윙에 가까운데 거리는 많이 안 나가죠. 예. 왜냐하면 헤드를 많이 열어놨으니까. 많이 열어놓고 부드럽게 치면서 이런 식으로 치니까는 거리가 많이 안 나가는데 많이 나갈 것 같은 거야. 스윙이 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버려. 치면서. 조절하면서 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로브샷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벙커샷도 마찬가지고. 벙커샷도 사실 그린 벙커에서는 치는 법이 로브샷이랑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발을 좀 더 묻는다. 네, 그리고 모래를 쳐서 약간 뒷땅 느낌인 거죠. 이 공하고 모래하고 같이 나가게 한다. 그 차이만 좀 있는 것 같아요.